대단원 3 서양윤리 사상, 소단원 7 서양윤리 사상의 연원과 덕 있는 삶. 여러분들 교재 5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플라톤 시작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의 세계관인 이원론적 세계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원론적 세계관은 말 그대로 세상의 원리가 두 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플라톤은요, 본인이 생각하는 세계는 첫 번째로 이데아 세계와 1번 이데아계죠. 두 번째로 현상계를 구분합니다. 자, 이 현상계가요, 우리가 배웠던 현실 세계이고요. 이데아계가 뭡니까? 바로 이상 세계가 됩니다. 자, 세상은 이상 세계와 현실 세계 두 개가 있고 두 세계는 완전히 분리된 다른 세계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데아 세계는요, 우리가 이데아를 영어로 아이디어라고 하고요. 이데아 세계는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예요. 현실 세계는 우리의 감각, 경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죠. 자, 이데아 세계는요, 현실에 있는 세계들이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옆을 볼까요? 사물들이 있으려면 먼저 사물의 이데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사물들은 이데아를 모방,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이미 본 수업 때 설명을 했습니다. 사과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먼저 그것에 선행하여 사과의 이데아가 있어야 하고, 사과의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 현실 세계에 있는 사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각형이 있으려면 그 전에 삼각형 이데아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나무가 존재하려고 하면 나무의 이데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제가 다 했던 설명입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정삼각형의 이데아라는 것은 절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2차원 세계에만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3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이데아는 이데아 세계에서만 존재하고 절대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만 정삼각형의 정의를 파악할 수 있고, 현실의 감각 경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 왜? 현실에서 아무리 세 변을 갖게 정삼각형을 만들더라도 삼각형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 기둥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 이야기도 했었어요. 사막에서 내가 살면서 처음 본 나무를 감각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무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나무를 경험한 이후 자신이 이성을 통해 나무의 이데아를 떠올리고 그 나무가 나무의 이데아를 닮은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처음 보더라도 나무인지를 알 수 있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빠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데아계가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삼각형의 이데아, 정삼각형의 이데아, 즉 세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 정삼각형이다 라는 보편적 진리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방하여 만든 실제 정삼각형은 언제든지 변화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데아가 완전한 것이라면, 자, 이데아를 모방한 현상세계는 불완전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데아가 영원할 거라면 이데아를 베껴놓은 현실세계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소멸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데아라는 건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떠올려야 합니다. 그 떠올린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상기한다 해서 상기설이에요. 자, 위에 볼까요? 망각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가 기억 속에 원래 알고 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원래 이데아를 알고 있었는데 영혼이 스틱스 강을 건너면서 그 이데아를 까먹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이데아를 상기해내는 거, 그게 상기설이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데아. 이데아는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보편적, 절대적, 객관적 진리다. 왜요? 이데아는 뭘로 파악하는 거죠?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삼각형의 이데아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고 그것은 어느 사회에서든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로 통용될 수 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요. 왜 참된 실제겠어요? 현상계에 있는 것들이 참된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 대비해서 참된 실제라고 하고요. 자, 본질. 여러분, 본질은 뭔가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 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삼각형의 본질이자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은 감각 능력을 키우면 영원불멸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아니죠. 무슨 능력? 이성 능력이죠. 틀렸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선의 또는 조음의 이데아. 여러분, 선의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가 뭐였죠? 제가 여러분들 워크북에 필기를 해놨습니다. 뭐였어요? 각각의 이데아를 이데아하게 하게 하는 이데아. 이게 뭡니까? 이데아의 이데아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이데아의 존재 근원이에요. 왜요? 이데아에 이데아가 있어야 이데아가 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결국 이데아의, 이 선의 이데아는 모든 것들의 근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데아라는 것은 선의 이데아 있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데아가 있어야 하므로 결국 선의 이데아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데아를 생각하고 근거 또는 원인. 자, 2번 보겠습니다. 뭐의 조건? 철인. 철인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조건은 뭐냐? 선의 이데아를 파악한 사람이다. 왜요? 선의 이데아만 파악하면 모든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인데요. 이데아 간에 위계 관계가 있습니다. 왜요? 무슨 이데아보다 높아요? 마지막은 있을 유자입니다. 선의 이데아가 이데아보다 높죠. 그래서 위계가 높겠죠. 자,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이상 국가의 세계층은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다. 그렇죠. 갖춰야 합니다. 자, 이건 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영혼 3분설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까? 2, 3, 4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죠. 영혼은 3개고 세계는 2개고 영혼은 이성과 기계와 욕구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을 탁월하게 발휘하면 지혜라는 덕이 생기는데 이성적인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면 얻게 되는 이데아가 뭐예요? 선의 이데아. 그래서 선의 이데아를 파악한 상태. 그래서 지혜를 갖춘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철인이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이랑 연결됩니다. 자, 두 번째 기계. 기계는 화를 내는 부분이고요. 기계는
이성의 명령을 잘 따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성 플러스 기계, 죄송해요. 이성의 명령을 잘 따르는 기계가 뭐냐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이성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발휘되는 기계의 탁월성이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계와 욕구적인 부분들이 둘 다 이성의 컨트롤을 받을 때 생겨나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지배하는 이성과 지배받는 기계와 욕망 간의 합의. 여러분 별표 전에 적어주세요. 왜? 욕구와 기계적인 부분이 이성의 명령을 잘 들을 때 생기는 덕이 절제니까 이성이 지배하고 기계와 욕망이 지배를 받겠다고 합의한 상태를 절제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였죠? 방금 문제에서도 풀었듯이 모든 계층에서 적용된다. 무슨 사회에서? 이상 사회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 지혜용기 절제라는 세 가지 덕을 갖추었을 때 생기는 덕이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는 조화된 덕이라고 하는데 왜 조화되는 거야? 봐봐. 영혼의 이성, 기계, 욕구가 서로 잘 조화된 거야. 뭐 어떻게 조화됐는데? 이성은 이데아를 알고 있으니 명령을 하고 기계와 욕구는 이성의 명령을 잘 듣고 있는 그런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조화된 덕을 정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행복이다. 덕, 복, 일치 또는 덕, 복, 합, 일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단계 올린다. 봐봐. 소크라테스의 윤리의 처음 주제가 뭐죠? 행복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도 행복일 것이다. 행복하려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해야 된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영혼이다. 자, 그런데 플라톤에 이르러서는 영혼이 세 개가 된다. 그래서 세 부분 각각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덕이 있을 것이다. 됐나요?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의 덕, 지혜, 기계적인 부분의 덕, 용기, 욕구적인 부분의 덕, 절제를 다 갖추어야 되고 그것을 다 갖추었을 때 생겨나는 덕이 정의이기 때문에 결국 정의가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만 있으면 덕이 있는 거고 덕이 있는 건 행복이다. 그래서 덕복일치, 덕복합일. 더 이상 지덕복은 아니죠. 왜요? 용기와 절제, 정의도 있어야 행복해지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상국가. 여러분, 한 개인에게 있어서 정의라는 것은 지혜, 용기, 절제가 잘 드러난 것을 말하지만 국가에 있어서도 이상적인 국가를 정의로운 국가라고 합니다. 정의로운 국가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각 자기 할 일을 하고 남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왜 말로만 하나요?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아래 부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 좀 해주세요. 또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의는 바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되네. 인간 내적인 뭐에 관련된 일, 영혼에 관련된 일. 정의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각각의 것이 다른 부분의 일을 하지 않게 하고, 정의로운 뭐예요?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도 있고 정의로운 국가도 있습니다. 자, 영혼의 부분, 이성기계 욕구가 서로에게 참견하지 않도록 하며 자기에게 고유한 일들을 잘하고 자신 스스로 다스리고 질서 지으며 영혼의 세 부분, 저음과 중간음, 고음과 같이 화음을 이루는 절대적인 음정처럼 뭐 시킨다? 조화시킨다. 혹여 이들 사이에 다른 것이 생겨나게 되면 이 모든 것도 여럿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절제 있고 조화된 상태로 만드네. 그가 재물 획득이나 몸을 돌보는 일이나 정치, 계약, 어떤 것을 행한다면 저런 상태로 만들고 나갔어야 그를 행동하네. 그는 이러한 상태를 보존시키고 실현되는
되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을 정의롭고 훌륭한 행동이라고 하고, 관할하는 지식을 지혜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부르네. 자, 보세요. 정의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 내적인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데, 그 조화라는 것은 지혜, 지식이 나머지 것들을 컨트롤하는 상황을 조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유명하다.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봐봐. 마부가 이성이야. 성난 말이 기계예요. 선한 말, 미안. 그리고 날뛰는 말이 욕구야. 요 욕구와 기계를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이성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보자. 우리 인간 영혼은 마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차를 끄는 두 마리 말이 있는데, 한 마리는 좋은 말이고 한 마리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 기계, 나쁜 말이 욕구야. 실제 마차를 이끄는 것은 이 두 마리의 말이다. 하지만 마음대로 날뛰면 마차가 위험해지니까 마차가 가야 할 방향은 마부, 즉 누가 선택해야 된다? 이성이 선택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사, 주, 덕, 설입니다. 네 가지 주요한 덕이 있다.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얘들아 잘 봐봐. 암기는 못하더라도 여러 번 읽어서 체화시킬 것. 여러분 앞에 나오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정의를 제가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쉽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을 잘 발휘해서 선의 이데알을 파악하는 게 지혜다. 이성의 명령을 기계가 잘 듣는 것이 용기다. 지배하는 이성과 지배받는 기계의 욕구 사이의 합의를 절제라고 한다. 이 정도 간단한 거고요. 사실은 원문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게 옆에 원문정인데 요거는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여러 번 읽어. 자, 그래서 봅니다. 각각 세 부분을 위해서 지혜, 이성기계 욕구죠.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위해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아는 것이 지혜래. 요 정의를 알아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특히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보전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성이 두려워하래.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이성이 두려워하지 말래.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입니다. 자, 이것도 했죠. 지배하는 이성과 지배받는 욕구 사이의 의견 일치를 보고서, 여러분 반목이 뭔지 알아요? 서로 싸우는 걸 반목이라 그래. 반목하지 않는 것이다. 자, 마지막 여러분 정의는 제가 뭐라고 했죠?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혜 이꼴 행복. 그래서 덕복 일치해도 되고 덕복 합이라도 된다 했어. 덕복 여기는 합이라고 적을게. 자, 여러분 정의는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이 있다. 개인적 차원은 영혼의 세 부분 이성기계 욕구가 뭐를 이룬 상태? 조화를 이룬 상태고, 국가의 차원에서는 통치, 방위, 생산. 여러분 앞에도 적혀 있는데 통치와 방위자를 수호자라 그래요. 그들의 세 계층이 조화를 이룬 상태다. 그래서 중요한 정의인데요. 각자가 자기 할 일을 하고 남의 일을 넘보지 않는 상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의입니다. 왜요? 통치, 방위, 생산자는 왜 자기 할 일을 하고 남의 할 일을 하면 안 될까? 그 이유는 각각이 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은 절대 불행해질 수 없죠. 왜요? 정의의 덕이 뭐니까? 행복이니까. 자, 포인트 16번 갑니다. 포인트. 죄송해요. 16번 아니고요. 포인트입니다. 신분, 계층. 여러분 신분이 있었어요. 통치, 방위, 생산자. 그래서 계층이든 계층 간의 간섭, 역할, 교환.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민주주의 싫어합니다. 스승을 죽였죠. 민주적 역할 분배. 여러분 민주적으로 역할을 분배하는 방법이 뭐예요? 선거로 뽑는 겁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부정했다. 자, 그리고요 수호자는 재산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부정되고요. 생산자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왜요? 수호자가 사유재산이 있으면 비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데요. 철인 통치래. 철인은 똑똑한 사람이 통치하는 거야. 얘들아, 민주주의를 반대한대. 여러분 이게 왜 연결돼요? 봐봐.
여러분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 정치하는 사람을 뽑잖아. 그러면 멍청한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민주적으로 사람을 정치하는 사람 뽑지 말고 어떻게 똑똑한 사람을 통치를 시켜라. 그래서 철학, 지혜로운 것을 탐구하는 학문과 정치 권력을 결합시켰어요. 자, 이걸 결합시켰다는 게 무슨 말이게? 철학을 하는 사람을 정치 권력을 줬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이상국가는 전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감소되는 거 아닙니다. 통치자만 정치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자. 세상엔 또 수많은 동그라미가 있지만 조금씩 일그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세상에 많은 동그라미는 뭐예요? 현실 세계의 동그라미죠. 완벽한 동그라미는 오직 이데아 세계라는 이상 세계만 존재한다고 여러분 퍼큐하고 있죠. 퍼큐가 뭡니까? 이상 세계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